네,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챕터 7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우파. 문재인 정권 학습 효과 그리고 디지털 의병단. 박근혜 정권 탄핵과 그 후 촛불 집회의 결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이는 5년간의 실정과 친북 노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대중에게 일종의 면역 효과를 남겼다. 과거에는 선동적인 가짜 뉴스를 비교적 쉽게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같은 유형의 정보가 등장하더라도 이전만큼 휘둘리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은 이 같은 문재인 정권 학습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지율 급락과 탄핵, 구속이 일사천리로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기성 언론의 프레임이 여론 전체를 압도했지만 이제는 뉴미디어와 디지털 커뮤니티가 이를 견제하고 있다. 계엄 탄핵 전국에서 2030 세대가 보여준 정치 행동에는 분명한 변화의 흐름이 있다. 이전에는 탄핵과 정권 교체를 정권 심판이라는 추상적 구호 속에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탄핵에 내재된 친미 반중과 반미 친중이라는 지정학적 대립 구도까지 함께 인식하며 그 결과를 장기적인 국가 진로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상한 것이 바로 디지털 의병단이다. 2030 우파의 부상에는 계엄 탄핵 전국을 계기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이들과 자유경제 우파들의 대거 참여로 형성된 디지털 의병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소 정치와 거리를 두던 재테크, 주식, 부동산, 종교 이슈 채널 운영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탄핵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모여 뉴미디어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특정 정당의 조직원도 전통적 보수단체의 회원도 아니다. 각자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서브컬처 기반의 SNS 네트워크를 가진 채 느슨하게 연결된 자발적 연대체에 가깝다. 그럼에도 계엄 탄핵을 둘러싼 전국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기존 조직 동원력 보수 세력보다 훨씬 강력하게 나타났다. 고난서사를 공유하는 세대. 디지털 의병단의 상징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일타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다. 그는 2030 세대의 역사 강의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스타 강사다. 계엄 탄핵 전국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은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며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했다. 그는 영상에서 2030 세대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자신이 속한 기성세대를 넘어 2030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담론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한길의 행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2030 세대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학생 시절부터 그의 강의를 들으며 수능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청년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편에 서줄 어른이 생겼다는 심리적 지지와 고난서사를 공유하는 감정을 경험했다. 디지털 의병단은 이런 고난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탄압받는 소수가 아니라 정권과 기성 미디어 사법부에 의해 억울하게 몰린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사람들로 상상한다. 이들의 콘텐츠에는 공통적으로 우리는 언론과 검찰, 법원, 좌파 정치인들의 공격 속에서도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자기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고난서사가 디지털 미디어와 결합하면서
정치 참여는 일상적인 콘텐츠 생산의 일부가 된다. 라이브 방송과 쇼폼 영상, 밈과 패러디, 해설 방송과 데이터 분석 콘텐츠를 통해 이들은 정치 현실을 해석하고 다시 퍼뜨린다. 단순한 시위 참가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프레이밍을 되돌리는 생산자로 자리 짓는 셈이다. 밈이 된 개념 연예인, CIA 신고 놀이의 정치학.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우파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CIA 대첩이다. 탄핵 정국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윤석열 탄핵 집회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물품을 지원하자 이들은 과거처럼 개념 연예인으로 추앙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어느 유명 가수는 탄핵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먹거리를 대거 선결제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강력한 정치적 상징성을 얻지는 못했다. 이때 청년 우파는 디지털 놀이 문화로 반격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과거 개념 연예인이 여론을 이끌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대중이 연예인을 가지고 노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연예인의 정치적 발언을 진지한 도덕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디지털 놀이 문화의 소재로 삼는다. 둘째, 이 놀이가 정치적 효능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CIA 대첩은 청년 세대가 자신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치 사건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국회와 피켓 시위 대신 유튜브, 틱톡, 트위터에서 밈과 풍자를 통해 상대 진영과 싸운다. 표현 방식은 가볍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서는 매우 진지하다. 셋째, 이는 팩트보다 인기몰이에 편승한 일부 연예인의 치기 어린 행동에 대한 일종의 단죄라는 해석을 낳았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기성 언론과 연예인이 보여준 태도를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AI 콘텐츠, 뮤직비디오, 그리고 정치의 감각화. 디지털 의병단의 활동 방식은 전통적인 정치운동과 다르다. 이들은 정책 보고서나 장문의 논평 대신 쇼폼 영상과 음악, 유머와 드립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드럼통 타이거, 오른손 등 우파 성향의 젊은 뮤지션들은 AI를 활용한 뮤직비디오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정치적 메시지가 더욱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패러디 영상,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뮤직비디오, 유명 연설과 뉴스 클립을 조합한 리믹스 콘텐츠는 기존 선거 홍보 영상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보여준다. 과거의 정치 홍보물이 메시지를 직접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의 콘텐츠는 감정과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메시지를 녹여 넣는다. 이런 방식은 2030 세대의 정보 소비 습관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 세대는 긴 논문이나 기획 기사를 통해 입장을 정하기보다 짧은 인상적인 영상과 밈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괴로운지를 감각적으로 판단한다. 디지털 의병단이 생산하는 AI 기반 콘텐츠는 바로 이 감각의 정치를 선점하는 도구다. 미디어 통제 시도와 주적 의식의 형성.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권력의 미디어 통제 시도였다. 유튜버 탄압, 카카오톡 검열, 서부지법 사건 등은 2030 세대에게 정부와 거대 정당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사적 소통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디어 통제 시도는 2030 세대 내에서 주적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전체주의적 행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2030 세대는 고난서사와 투사적 캐릭터를 부여받으며
강한 정치적 결집력을 형성하고 있다. 자신들이 단지 정치적 취향을 가진 유권자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수동적 정치 참여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반좌파, 반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호남, 청년, 여성이라는 한국 정치의 핵심 축에서 정당 이념 정렬 구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그동안 진보 정당의 확실한 지지층으로 간주되던 집단 내부에서조차 탄핵 국면을 계기로 공정, 안보, 시장 친화성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우파 코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 출신 교사와 호남 출신 20대 직장 여성이라는 상징적 캐릭터가 보수 서사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기존 진영 구도가 더 이상 유권자의 실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과 성별을 초월한 새로운 정치적 흐름으로 기존 정치 지형의 균열과 2030 세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여준다. 디지털 의병단이 단지 서울, 강남, 서초, 20대 남성,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우파의 의미.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우파는 전통적 보수 정치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첫째, 이들은 정당과 느슨하게 연결된 자발적 네트워크다. 당비를 내고 지구당 당원으로 등록하는 대신 각자의 채널과 커뮤니티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슈가 터질 때는 정당 이상으로 빠르게 결집한다. 둘째, 운동의 형식보다 콘텐츠의 형식을 취한다. 정치적 의견을 성명서로 발표하기보다 음악과 영상, 밈과 놀이를 통해 풀어낸다. 이것이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정보 소비 구조가 바뀐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셋째, 이들은 탄압받는 소수가 아니라 무시당해온 다수라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다. PC와 정체성 정치에 대한 피로, 기성언론과 사법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결합하면서 자신들을 마지막 상식의 수호자로 상상한다. 이 강한 자기 정당성은 앞으로의 한국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다. 디지털 의병단의 힘이 특정 인물과 진영에 대한 맹목적 팬덤으로 흘러갈 경우 비판적 토론보다는 진영 간 악플 전쟁과 마녀 사냥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여론의 흐름이 투명한 근거보다 밈과 감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우파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한국 정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2030 세대의 정치적 각성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매개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군대와 젠더 갈등, 그리고 8장에서 다루게 될 반중 정서와 코리아 퍼스트 감수성은 모두 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결합하면서 정치적 파급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 의병단은 아직 완성된 정치 세력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참여 방식은 한국 보수가 자신을 다시 설계하려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동맹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7장 읽었습니다. 네, 지금 2030이 깨어난 청년들은 기존 언론과 정치권, 사법부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중국 자본에 넘어가서 대한민국을 더 이상 대변하지 않고 중국만을 대변하고 더불어민주당, 좌파, 간첩 세력들을
대변하는 그런 좌파 스피커로 언론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단죄하고 다시 자유우파 보수 세력이 다시 힘을 얻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